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초보자 회계여행 23회차 부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 중에 사채를 알아볼 텐데 그 사채 중에 알아보기 전에 먼저 부채 계정에 대해서 지난 회차에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사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채무중에서 가장 먼저 발생할 수 있는 게 매입채무가 되겠습니다. 매입채무. 매입채무는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예상 매입금, 매입한 거, 그 다음에 그걸 구입하기 위해서 발행한 어음, 지급어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된 영업활동에 관련한 상품 매입하고 미지급한 예상대금, 또 발행한 어음, 이거를 지급어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상 매입금과 지급어음은 두 가지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매입채무고요. 반대 계정에 매출채권이 있습니다. 매출채권은 예상 매출금과 받으러 반대죠. 매출을 했는데 대금 못 받아서 예상 매출금이고 판매를 했는데 상대방으로부터 어음을 받았어요. 그럼 받으러 그게 매출채권입니다. 그래서 매입채무와 매출채권은 서로 반대 대응되는 계정이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기차입금.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했는데 보고기한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상환이 도래되는 차입금이에요. 보고기한 종료일이라는 결산일을 말합니다. 결산일. 그러니까 결산일로부터 1년이에요. 그래서 총 대출 만기가 1년이 아니고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 도래하는 것들이 단기 차입금으로 분류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미지급금. 미지급금은 일반적 상거래 이해에서 발생한 채무인데 기계를 매입하고 예상으로 기계를 매입했다. 기계를 매입하면서 어음을 발행해줬다. 또 어떤 카드를 결제했다. 그러면 다 이거 미지급금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거래 이해에 발생한 예상 매입, 어음 발행, 카드 결제를 다 미지급금에 분류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음 발행했다고 지급어음 쓰는 거 아닙니다. 지급어음은 일반적 상거래지 비품 기계 매입하는 거는 일반 상거래 이해에서는 어음 발행도 지급어음이 아니고 미지급금을 쓴다. 중요합니다. 이게 전산회계 이런 시험 문제 종종 단골 메뉴로 출제가 되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선수금. 선수금은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건데요. 물품 인도 전에 미리 받은 거예요. 어떤 계약금 형태로. 그럼 물품 인도가 안 됐기 때문에 수익 인식 요건 충족 못 했겠죠. 그러니까 매출이 아니고 선수금으로 잡아놓는 겁니다. 차변의 현금, 대변의 선수금.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장기간 납품이 이루어지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형태에서 주로 발생을 해요. 네, 그래서 꼭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선수수익. 선수수익은 우리 기업에게 주는 발생주의 있죠. 발생주의. 현금주의가 아니고 그래서 현금 받았다고 해서 그게 다 수익이 아니에요. 임대를 받았는데 이게 9개월치는 당해년도고 3개월치는 내년도 거다. 그러면 3개월치는 올해 수익이 아닌 거예요. 이걸 선수익이 없습니다. 차변의 현금, 대변의 임대로 받다 하더라도 수입임대 받다 하더라도 기말 결산 때 수입임대로 300 없애주고 대변의 선수수익 300 잡습니다. 이게 결산. 그래서 수익의 이연이라 하죠. 이연. 결산 독립분기다. 이렇게 꼭 아셔야 될 것 같고요. 미지급 비용은 올해 비용이 발생했어요. 근데 주지 않은 거예요. 왜냐? 지급일자가 내년이야. 내년 3월 30일이야. 그러면 1년치 올리면서 올해 9개월치가 발생했어. 근데 내년에 3개월치 해가지고 내년 3월에 주겠죠. 그러니까 9개월치는 안 줬지만 이미 비용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발생기에 따라서 기말 결산 시에 비용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자 비용 인식하고 대변에 미지급 비용 이 9개월치 올해 당해분을 인식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것도 발생기에 따라서 기말 결산 시에 발생한다. 예수금이 중요하죠. 예수금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내 돈이 아니에요. 잠시 받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정해진 날짜에 기간에 제3자에 지급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매출 부가세 재하용 공급하고 거래처로부터 부가세 받았죠.
잠시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금이야, 예수. 종업원한테 급여 줄 때 소득세 띄고 주죠.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공제하고 지급하잖아요. 이 기업이 잠시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납부해야 되겠죠. 고용보험료, 이것도 우리 급여 소득자들 보면 고용보험 납부하잖아요. 월급에서. 이것도 회사에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은 근로자가 부담한 건데, 근로자 부담부인데, 부담분 있고, 또 기업 부담분 있죠. 여기 말은 근로자 부담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금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금. 그래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은 근로자와 회사가 동일하게 반반씩 부담을 하죠. 그래서 이게 예수금이고 이건 뭐가 된다? 기업부담 복리후생비. 그래서 기업에서는 근로자 부담금을 갖다 예수금으로 잠시 잡아놨다가 이제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납부한다. 기업부담금은 복리후생비 처리한다. 자기 거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거고요. 고용보험료는 근로자보다 회사가 좀 더 부담을 해요. 또 이것도 예수금이 되겠죠. 산재보험료, 이거는 예수금이 아니에요. 이건 제가 설명드리는 거고, 산재보험료는 이거는 회사만 부담하니까 이거는 기업의 복리후생비 되겠죠. 이것도 회사만 부담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업이 거래처 종업으로부터 잠시 받아서 보관하고 있다가 제3자에게 납부하는 걸 갖다가 예수금이라 한다. 대표적인 게 부가세 예수금, 소득세 예수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이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 발생하는 게 가수금이 되겠습니다. 가수금. 회사에 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차변에 현금 100이 들어왔는데 대변에 100이 뭔지 모르겠어. 이게 뭐지? 들어는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일단 회계노 중에는 모르니까 가수금 용어를 씁니다. 가수금 잡아놨다가 나중에 봤더니 이게 매출 누락이네. 매출 누락. 그러면 차변에 가수금 떨어져야 되겠죠? 가수금 빼고 대변에 매출을 잡는다. 매출. 네. 이게 매출이 아니고 거래처 예상대금 회수할 거다. 그러면 예상매출금 쓸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 가수금 계정이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기말 결산할 때는 이 적절한 계정금을 돌려서 없어져야 돼요. 있으면 안 돼요. 근데 기말 계정이 모르겠다. 이것도 모른다. 그러면 이거는 잡수익 처리하고요. 가수금 떨어져야 되겠죠. 이렇게. 아시죠? 반대가 뭐가 있습니까? 가지익금. 가지익금 있죠. 가지익금 있죠. 가지익금. 현금 100이 나갔어요. 근데 뭔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따 가지익금 처리했어요. 모르니까. 기중에는. 근데 연말에 왔더니 사장님이 그거 100원 내가 출장비야. 그러면 그러세요? 그러면 대변에 가지금 떨고요. 출장비가 뭐죠? 여비교통비. 그래서 기말결산 시에는 이 가지금 사라져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임시계정입니다. 그래서 꼭 기말에 처리해야 된다. 이게 가수금이고요. 이게 결산했는데 나와 있으면 안 됩니다. 종종 제가 심사하다 보면 가수금 계정이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가지금이.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장기 미지급금. 장기입니다. 장기. 그러면 미지급금 일반적 상거래에서 2에서 발생한 거죠? 근데 결산일로 만기가 결산일로 1년 이후에 도래되는 거예요. 우리 장기자기금처럼. 그래서 장기 미지급금이라는 거고요. 퇴직금 충당부채 뭡니까? 전 종업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할 퇴직금 합계를 저희가 부채로 계산해라. 이게 퇴직금 충당부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채. 사채는 뭐죠? 우리가 기업의 회사채라고 하죠, 보통.
그에게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불특정 다수인을 투자자한테 채권을 발행해서 만기 때 얼마를 주겠다. 또 그 매기에 이자는 얼마 주겠다. 약속한 채권. 그래서 사채를 합니다. 그러니까 1년 이후 결산일을 1년 이후 도래하는 거는 사채고 1년 이내에 도래한 거는 유동성 차체로 분류하겠죠. 네. 사채 개정은 제가 뒤에서 자세하게 한 번 더 설명드릴 테니까 그 정도 개념을 잡고 하시고요. 장기 차입금 말씀드렸죠. 결산일로부터 1년 이후에 상환이 도래되는 것. 장기 차입금이죠. 그렇죠? 근데 장기 차입 중에서 뭐 3년 거치 5년 상환인데 4년 차에 하게 되면 1년치를 상환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3년 차 말에 내년 상환할 것 같다가 유동성 장기 부채로 대체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 차입금에서 일부분이 유동성 장기 부채 대체되는 거예요. 대체. 그래서 왜냐? 내년에 상환이 도래되니까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계정만 대체되는 거예요. 부채총액 똑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1년 내에 상환될 분은 장기 부채를 하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리해서 해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부채에 대해 말씀드렸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